온 천지가 다 그냥 진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진드기는 위험하긴 해요. 진드기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진드기가 거기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진드기가 배설한 똥, 그 변으로 인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려올 때는 보면 천정 이 등기구의 어떤 틈으로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전공구가 있다면 전공구로도 내려오고, 특히 많이 이제 얘네들이 내려오는 데는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으면 그 에어컨 주변 틈새로 많이 내려옵니다. 이거에 대한 방제법은 그냥 정확합니다. 뭐냐면, 살인 진드기는 일반 진드기와 어떻게 다르며 주로 어디에 서식하나요? 살인 진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작은 소 참진드기, 작은 소피 참진드기 이렇게 똑같은 건데, 얘를 보고 살인 진드기라고 해요. 근데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워낙 작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육안으로 보고 작다, 그렇지만 더 작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살인 진드기의 크기는 2mm에서 4mm 정도. 그리고 이제 작은 소 참 진드기가 이제 그 정도인데, 일반 참 진드기 걔는 조금 더 크고요. 한 6mm에서 한 9mm. 그리고 그 털 진드기는 그 중간 정도 사이즈 되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작은 진드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안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 야외에 활동하는, 그 숲에서 활동하는 종류 중에 가장 작은 종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풀숲이나 우거진 숲, 그리고 그늘진 곳, 그늘진 잔디밭 이런 곳에 많이 삽니다. 그리고 좀 관리를 좀 잘 하지 않은 잡초가 좀 무성한 밭 이런 데도 좀 잘 붙어 있고요. 네, 주로 낮은 풀이나 낮은 나무에 많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에 사는 진드기는 어떤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살며 살인 진드기에 사람이 물리면 정말 죽을 수 있나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부풀려진 감이 있어요. 살인 진드기다 하는 이름도 굉장히 좀 혐오감 있잖아요. 좀 그 위화감 있잖아요.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살인 진드기이기도 한데, 사람이 죽는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보면 이게 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단 살인 진드기가 우리 그 사람 몸에 옮기는 바이러스, 그 SFTS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증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이런 이름이 있는데,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딱 붙는 순간 뭔가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떤 증상이 사람 몸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어떤 병명을 붙여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소 참 진드기에 물리면 그 SFTS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사람한테. 근데 그 SFTS 균이 진드기 몸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진드기가 설치류의 피를 잘 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쥐의 몸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이 진드기에 전이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진드기가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또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제가 계산은 잘 못하겠는데, 연구한 사람들이 그 말에 따르면 중국 사람들이 원래는 이 진드기에 대한 어떤 권위자들이 다 중국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도 다 좀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해서는 좀 안 맞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지금 우리나라 박사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대략 0.5% 정도의 진드기가 그 SFTS 보균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0.5%그 진드기에 사람이 또 물려야 되잖아요. 물렸어요. 그러면 그 진드기 그 SFTS 바이러스가 단백질이잖아요, 바이러스는. 근데 이 단백질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니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증상에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그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발병하는 퍼센테이지도 물렸을 때 6에서 3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사율로 따지면 계산이 안 됩니다. 아주 진짜 0. 몇 %인 것 같아요, 물린 사람의. 그래서 당장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도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살인 진드기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좀 벌벌 떨고 계실 텐데, 저도 사실 한 달 반 전에 물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병원이 없으니까 주변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님이 핀셋으로 이걸 빼주셨어요, 이거를. 근데 뺄 때 몸통이 그냥 빠지더라고요. 머리는 박혀있고. 약사님이 또 한 얘기가, 이 머리가 박혀있는 것 때문에 이 병이 나는 거야 하면서 머리를 또 이렇게 잘 빼주셨거든요. 근데 이 진드기의 잔유물이 꽂혀있는 게 남아있으면 그게 부패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알러지 반응이나 더 큰 바이러스 반응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드기에 물려서 이걸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꼭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안에 뭐가 남아있는 게 있는지 이거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드기에 물려서 죽는다. 물론 뭐 사례가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 극히 좀 드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진드기가 나오던데 집에 사는 진드기는 어떤 종류이며 왜 생기는 걸까요? 외부에서 집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타고 들어오는 진드기, 뭐 옷에 붙어 왔다든가 아니면은 애완동물의 털에 붙어 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집으로 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야외에서 발생해서 집으로 타고 들어오는 이런 진드기를 제외하고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진드기는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뭐 집먼지 진드기입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주로 이제 침대 속에 이제 뭐 그 매트리스 안쪽에 서식을 한다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어떻게 생기냐면 온 천지가 다 그냥 집먼지 진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바닥도 뭐 이게 뭐죠? 카페트인가요? 뭐 이런 그런 털 재질 뭐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집먼지 진드기가 일부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침대를 사용하면서 그 침대볼을 청소 안 하고 그냥 뭐 오랫동안 침대를 그냥 뭐 사용했다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 침대볼을 뭐 세척을 거의 안 하고 사신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진드기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진드기가 거기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집먼지 진드기가. 근데 집먼지 진드기는 사람을 물지 않아요. 근데 단지 집먼지 진드기가 배설한 그런 이제 배설한 그 변으로 인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못 산다 할 정도로 정말 좀 심하게 일어납니다. 온몸이 다 가렵고 막 뭐가 나고 막 그렇게 일어나는데, 최근에도 제가 또 그런 분들도 만나 뵙고 근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먼지 진드기는 내가 예방하지 않으면 자연 발생 쪽으로 거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대구 쪽 뭐 호텔에서 한번 또 발생했던 진드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 그 털 진드기라는 애인데 얘는 원래는 바깥에 살아요. 근데 얘가 새에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에 붙어서 이동을 하는데, 그럴 때 이 진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 진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새 진드기가 비둘기를 타고 아니면 뭐 참새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해서 앉습니다. 근데 이 호텔이나 뭐 상가 이런 데는 쥐가 있잖아요. 비둘기가 당연히 천정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 전파하는 건 아니에요, 진드기를. 근데 비둘기가 앉는 장소에 비둘기가 물어다 놓은 먹이, 똥 이런 걸 쥐가 또 먹어요. 쥐가 접근하면서 그 비둘기가 모아놓은 진드기를 붙여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말하자면 뭐 집 안, 뭐 가게 안, 뭐 호텔 숙소 안 이런 데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려올 때는 보면 천정 뭐 이 등기구의 어떤 틈으로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전공구가 있다면 전공구로도 내려오고, 특히 많이 이제 얘네들이 내려오는 데는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으면, 천정에 설치가 돼 있으면 그 에어컨 주변 틈새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 방제법은, 이거 최근에 저한테 문의가 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방제법은 뭐 그냥 정확합니다. 이거에 대한 방제법이 없어서 고민 많이 하고 뭐 계신 분들 많거든요. 지금 전국에 계신 호텔 사장님들, 이게 나타나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일단 비둘기부터 몰아내시고요. 쥐를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충을 꼭 하셔야 돼요. 천정 뜯어서 내부 살충도 하고, 그리고 에어컨 설치된 그 틈새를 뭐 실리콘으로 막든가 이런 식으로 틈 막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집안에서 생기는 뭐 진드기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집먼지 진드기는 물지 않는다. 그리고 털 진드기는 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근데 위험하긴 해요. 산에서 급하게 보리를 보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다던데 살인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진드기 예방은 긴팔을 입는다든가, 그러니까 피부가 뭐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드기 침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드기가 이제 붙으면 살 속으로 파고드는데 이제 그 옷을 같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하여튼 피부에 걸쳐 있으면 그걸 뚫고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옷을 긴팔을 입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피제가 있잖아요. 해충 기피제를 뿌리고 다니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피 효과를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뿌려줘야 됩니다. 기피제는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IR3535라는 성분의 기피제를 요즘에는 가장 많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DEET, 이거 이름도 좀 어렵죠. DEET, 디에틸톨루아미드 뭐 이런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DEET라고 하는데,
이 성분을 주 성분으로 이제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람한테 좋지 않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카리딘 성분을 가장 많이 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승인이 난 게 IR3535.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특히 효과를 많이 봤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이제 승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성분들을 잘 골라서 산에 활동하실 때 꼭 뿌리고, 그리고 몸에 좀 지참을 하시고 뭐 급하게 움직일 때 혹시라도 우거진 숲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우거진 숲은 진드기가 아주 좋아하는 데니까 진드기가 사람 몸에 붙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뭐 하얀 천을 갖다가 그냥 한번 슥 훑으면은 바로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나올 정도로 사람 옷이나 피부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우거진 숲에 들어갈 때는 꼭 유념하셔서 좀 별로 우거지지 않은 데 가서 해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드기 퇴치를 위해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상에서 우리가 진드기를 본다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일상에서 주의할 점이라고는 말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살면서 진드기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장소, 이제는 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럼 그런 장소를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갔다 왔다 하면 일단 몸을 한번 털어보시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씻으셔야죠. 그러다가 이제 씻다가 뭔가 피부에 걸리는 게 있다면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진드기가 파고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피제는 항상 지참하시고, 어딜 가든지 간에. 진드기에게 물리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나요?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진드기에 물리면 병원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속에 진드기의 잔유물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또 사람한테 엄청 또 안 좋은 영향을 일으켜요. 골마 오르고 그게 이제 또 괴사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남아있는 게 혹시 있나 없나 이런 거 확인차라도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진드기의 표본을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떼냈다 하더라도 진드기 사체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진드기인지. 그러면 병원에서는 뭐 털 진드기다, 그럼 뭐 쭈쭈가무시 뭐 예방 차원에서 뭐 언제 내방을 다시 해라, 또 그렇게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SFTS라고 하면 또 그거에 관련해서 뭐 열을 후라든가 아니면 증상이 발현됐을 때 곧바로 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지도를 또 해줄 겁니다. 병원의 지도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자주 진드기가 붙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의 진드기가 붙지 않게 하려면 이카리딘이나 뭐 IR3535, DET 뭐 이런 성분의 기피제를 뿌려주시는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거고요. 반려견과 이렇게 산책 후 목욕을 시키면서 빗질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빗질을 했을 때 피부 조직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서, 만약에 반려견이 이제 진드기에 물렸다고 하면 또 이 사람도 병원 가잖아요. 반려견도 똑같아요. 병원 가서 어떤 진드기인지 보여주고 또 그거에 관한 약제, 연고 이런 거 처방받아서 또 케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저같이 이렇게 해충 방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이렇게 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벌레 공포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미증후군 뭐 이런 것처럼 벌레 한 마리만 보면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떠는 이런 분들이 요즘에 엄청 많아졌어요.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문명이 더 발달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해충 방역은 고객님 집에 있는 벌레를 잡는 것도 해충 방역이지만 고객님 머릿속에 계속 떠다니는 그 해충도 좀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상담을 통해서 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드리고 벌레 공포증을 조금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좀 유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해충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해충 방제를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해충 방역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해충이 너무 싫고 공포스럽다, 어느 회사도 해결 못한다, 이거는 뭐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러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무는 해충에 관한 또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는 해충의 90%는 모기. 그러니까 빈대에 물렸다, 뭐 진드기에 물렸다,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90%는 모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한 10% 안쪽에서 이제 대략 뭐 한 1, 2% 되는 것들이 뭐 진드기일 수도 있고 개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무는 해충일 수 있는데, 또 그 10% 안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무는 벌레, 그것의 존재는 세균이에요. 세균. 무슨 얘기냐면, 침대를 거의 뭐 그냥 끼고 사시는 분, 소파를 끼고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오래 붙어 있잖아요. 피부가 이런 면이나 이런 면직물에 오래 붙어 있고 땀이 계속 전송이 되고, 그러면 여기 세균이 생겨요. 그럼 그 세균이 땀구멍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발진이 일어납니다. 따끔거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이 모기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피부과 가면은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이게 뭐에 물린 거예요? 물어봤을 때 이거 뭐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99%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물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항히스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그 처방을 좀 해줍니다. 그걸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게 더 빠르고 좋긴 하지만, 뭐에 물렸는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뭐에 물린 것 같아서 갔는데 의사도 하는 얘기가 벌레에 물린 게 맞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균성 발진이나 벌레에 물린 발진이나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아무리 그 오래 하신 의사분이라 하더라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몇 가지 테스트 없이 그냥 벌레 물린 거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걸 들은 고객들은 정말 이제는 정신과 가야 됩니다. 계속 파고들어요. 그 벌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요즘 특히 또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안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기 아니면 세균성 질환. 진짜 무는 벌레가 나타났다. 이건 진짜 큰 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해결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 그 해충 방제 백과사전 채널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